안녕하세요. 은멘토 부동산 라이브 237회차 벌써 8월 17일 8월 17일입니다. 벌써 이제 더위도 한풀 좀 꺾인 부분도 없잖아 있고 뭐 중간에 한번 좀 덥기도 하겠지만은 지금 3일 내내 연속 그 폭우가 쏟아진다. 그래서 남부지방에는 거제도는 난리가 날 정도로 비가 많이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서울, 경기도 지방은 좀 찔끔찔끔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절이 좀 바뀌려고 준비를 하는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전국은 부동산 때문에 뜨겁죠. 그래서 지금 전국 현안이 분위기가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또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변화 변동이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계절 변화에 앞서서 준비를 철저히 하죠. 그래서 가을 앞서서 이제 가을옷도 뭐 산다든지 이런 것처럼 월동 준비를 슬금 준비를 하는 것처럼 세제 개편이 되거나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지형 변화가 생기거나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난 2주 전 라이브 때 3주 전인가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렸던 게 7, 8월은 주가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거다. 근데 8월 말부터는 조금 반등의 좀 효과가 좀 생기면서 9월 달에 많은 변화가 좀 생기면서 상승의 기류가 생길 확률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의 여지가 좀 있다.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반등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난 폭락 때 엄청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 또 다시 전고점 이상으로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장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샌디스크가 본장 들어가기 전에 지금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지금 오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시름시름 했던 분들한테는 조금 희소식이 될 것 같고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의 순풍이 분 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일 또 오늘 하루 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주가 상승이 좀 되지 않을까 반도체를 비롯한 관련주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일부 익절을 해서 현금 확보를 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주가 흐름상 선상에서는 7,000에서 7,500 요 선에 매도 물량이 출회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구간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래서 본전 심리가 오면은 본전에 좀 팔려고 하는 심리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금 확보도 많이 또 생기기도 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면서도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잃지 않으려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27년에 세제가 바뀌게 된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부과가 된다고 하니까 종부세도 그렇고 뭐 고가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세도 그렇고 27년, 28년, 29년 봉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에 맞춰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이고 불리한 게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오늘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네퍼 시세 차익 35억 시세 차익이 35억쯤 되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55억씩 되는데 55억씩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55억 그래 뭐 20억에 샀다 치면 55억에 팔면 35억이 차익이 나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올해 팔았을 때 내년에 팔았을 때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9년에 팔았을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왜 고민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이 비싼 아파트 파는 거랑 나랑 무슨 관계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양도세 얘기를 하고 다음에는 종부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가정. 반네퍼가 1세대 1주택 교환 거래의 전제. 교환을 지금 그 뉴스가 뜨고 있죠. 교환에 대해서 이제 한다고 했었을 때 양도세는 어떤 흐름으로 될지, 그래서 왜 사람들이 교환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될지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네퍼 같은 경우에 구매를 20억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도가를 55억, 교환도 55억이죠. 교환을 한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교환을 함으로 인해서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양도세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 1주택인데 이거를 20억에 1주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55억까지 된 거야. 그래서 보유 10년을 했어. 거주기간 2년. 짧게 했죠. 그래서 비거주를 하면서 보유는 10년.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안분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55억에서 전체 55억에서 비과세 12억을 뺀 부분, 거기에서 차액 35억을 곱했을 때 과세 대상 차액은 27억 3.6억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기사를 보실 때 결과값만 보면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식의 계산의 흐름에 의해서 되는지를 알면은 아, 그래, 이거 일리적인 얘기구나, 아니면 기사가 낚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양도를 했을 때 현행은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장특공제입니다. 장특공제가 제한 없이 단특공제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간마다 보유기간에 따라서 거주기간에 따라서 2%씩 적용이 되면서 공제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상승하면서 이제 공제 할인을 해주는데, 현재 27년에 지금을 이제 팔게 된다 그러면은 48%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보유 기간은 긴데 거주 기간은 짧기 때문에 거주 포인트는 작고 그 다음에 보유 포인트가 이제 큰 상황인 거죠. 그래서 27년까지는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이제 다 받아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요. 근데 28년부터는 한도가 정해지죠. 20억으로 장특공제를 20억까지만 공제를 해주겠다. 아무리 많이 나와도 20억까지만 해주겠다. 29년이 되면은 아무리 많이 나와도 10억만 해주겠다. 그리고 포인트가 뭐냐? 보유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보유에 대해서는 거주했을 때만이 효과가 생기는 거죠. 거주했을 때만. 그러면 이제 거주를 하지 않고 보유만 했을 때는 장특공제의 효익도 떨어지는 데다가 그 허들도 생겼어요. 10억까지만 해주겠다. 이렇게 되니까는 공제되는 금액이 적어지는 거죠. 당장의 단순 계산으로 하면 여기는 아예 허들이 없고 여기는 20억이고 10억이고, 그러면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되냐? 48% 공제를 받게 된다면, 장특공제를 받게 되면은 지금 아까 과세 대상 금액을 계산을 했던 거가 여기 27.36억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48%를 적용하면 13.13억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소득 금액이 14억 2,300이 되는데 대충 14억이라고 치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예상 세율은 5.92억, 대략 6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8년이 됐었을 때 어떻게 되냐? 28년이 되면 문제가 커지죠. 장특공제가 줄어들죠.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양도소득 금액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세금도 이렇게 또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29년은 장특공제가 10억으로 제한을 한대요. 장특공제를 10억으로. 그렇게 되면 공제 비율이 완전 줄어들어요. 그래서 공제를 4억밖에 안 해주겠대. 근데 27억 중에서 4억만 공제해 주니까는 근 23억이 남습니다. 23억이 남는데 세금은 대략 10억 가까이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 10억 가까이 세금을 내는데 이것만 내면은 상관이 없는데 29년까지 보유하는 기간 동안 보유세도 늘어나기 때문에 보유세도 계속 내고 있는 거죠.
설마 해서 정권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좀 괜찮아지겠지 하는 상황에서 기다리다가 중도 포기하는 상황이 돼서 팔기라도 하게 되면은 29년에 팔기라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양도세도 많이 나오게 되고 중간에 28년도 종부세도 나왔고 27년도 종부세도 나왔고 종부세 폭탄까지 두 가지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정리를 했더니 양도세 27년에는 대략 6억, 그 다음에는 8억, 그 다음에 10억 이렇게 쭉쭉쭉쭉쭉 늘어나는 상황이 돼요. 2억 늘어나고 4억 늘어나고. 근데 2억 늘어나고 4억 늘어나고가 아니 돈 벌었으니까는 뭐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반네퍼를 20억에 사신 분이 소득이 있었을 때 샀는데 소득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현금 그 창출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그러면 이거 팔고 나서 나머지 현금 갖고 사르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세금도 이렇게 많이 내고 중간에 종부세도 많이 냈고 그러면은 현금 능력도 되게 떨어지고 그리고 그거 판 다음에 어떻게 뭐 저기 지방 가서 살까요? 지방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요 주변에 인근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 아파트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죠. 그러면 아파트를 사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내 손에 남는 돈이 별로 없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팔고 나서 집 사이즈는 되게 줄었고 뭐 규모의 사이즈가 줄었든 가치의 사이즈가 줄어든 상황이 돼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털리고 나서 다시 이거를 다시 못 삽니다. 회복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교환을 해보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교환을 했었을 때의 효익이 어떤 거냐라고 봤었을 때 일단은 교환을 하게 됐을 때 어떤 교환을 하냐, 반네퍼는 55억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랑 이제 급격하게 지방으로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지방으로 가지는 않고 30억쯤 하는 아파트랑 교환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은 현재 50억으로 양도 차익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죠. 미래 가격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장특공제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큰 매력인 거죠. 27년 전후로 해서 장특공제를 받고 팔게 되면 양도세도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보유공제가 폐지되기 전에 보유의 가치를 세금 혜택을 환전을 하기 때문에 순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이 지금 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강이 보이는 이 아파트를 눈물을 머금고 결정을 할 때 하더라도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은 어쨌든 현금적인 실익은 생기고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는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환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장특공제의 이득도 생기고 그리고 보유세의 이제 고가주택으로 인한 보유세의 타격도 좀 피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7년까지가 골든타임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세도 마찬가지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30억 이하로 가게 되면은 30억 이하의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게 되면은 종부세를 안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계산의 흐름인 거죠. 그래서 이제 55억짜리를 팔고 30억쯤 이하짜리로 가게 되면은 보유세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팔고 나서 남은 현금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여력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교환을 하려고 그러면 교환 상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교환 상대를 찾기는 어렵기는 하지만은 교환 상대를 찾기가 된다 그러면 바로 이제 교환을 하게 되고 양도세 내고 그 다음에 취득세 내고 이렇게 하면서 교환을 해서 크게 훼손이 될 자산을 조금은 많이 좀 세이브하면서 이 세제 개편의 타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환을 좀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교환을 통해서 장특공제의 훼손을 방지를 해서 만약에 들고 있다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돼서 갑자기 팔게 되는 상황이 돼서 28년, 29년에 팔게 되면은 양도세 손실이 또 어마어마해지니까 요거를 이제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는 또 교환이라는 수단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교환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환이 막상 또 하려고 하면은 적절한 교환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눈치 싸움이 또 상당히 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의 타격이 큰데 양도의 타격을 좀 피하려고 교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인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더러더러 이제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덩어리 좀 큰 거를 정리를 하고 양도세도 그렇고 보유세도 그렇고 좀 피할 방법으로 지금 재개발 문의들이 꽤 오고 있습니다. 재개발 문의들이.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사게 되면은 공시지가도 낮기 때문에 종부세를 또 피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정권이 끝날 무렵에 아파트가 되면 그때 가서는 또 세제 개편이 또 돼서 지금의 소나기를 또 피하면서 자산 가치는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전략적인 가치 자산으로 어떤 게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또 재개발로 또 어마어마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중간에 한번 여기를 이제 기사를 한번 봐보면 보유세 2년에 3,100만원, 876만원, 멸실, 입주권을 찾는 자산가들. 입주권이 뭐예요? 재개발 이제 멸실되고 나면 입주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근데 멸실된 입주권을 찾기도 좀 어려워요. 보유 10년, 거주 5년을 한 물건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보다 앞서서 땡겨서 움직이는 게 뭐냐면 재개발 물건을 고가 아파트를 팔고, 예를 들어 30억에서 50억 사이, 뭐 S 같은 경우죠. 그래서 뭐 35억짜리를 판 다음에 그 판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량진이나 이런 쪽으로 뭐 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축이 될 때까지 건설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자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산의 가치를 누리면서 세금을 또 피할 수 있는 전략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감정가 기준이 준하는 게 거의 이제 감정가보다 좀 낮은 게 그 공시지가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유하고 있으면 공시지가가 현저히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아파트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그리고 매실이 됨으로 인해서 집에 대한 세금이 좀 들어오고 토지에 대한 세금만 나오는 거니까 세이브를 할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 모자라는 상황인데 어쨌든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싼 전세라도 들어가고 나머지 돈을 노량진이나 뭐 이제 재건축될 만한 아파트들 그것들을 이제 조금씩 노려보면서 들어가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삶의 퀄리티를 많이 낮추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자산 가치를 녹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현재의 이제 이 세제 개편으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을 좀 피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세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해년마다 바뀌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교환이라는 것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보유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종부세. 지금 고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종부세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